CGV 어플로 댁에서 아이, 오늘 순서대로 갑시다. 사업을 담당하시는 송동근 다음 6번 일을 담당하고 계신 이상훈 다음은 7번 시험을 담당하시는 최재록 선생님입니다. 다음 8번 지학을 담당하시는 CGV 어플로 정소영 선생님이십니다. CGV 3월 2일 어플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부수적인 생활을 CGV 어플로 이것도 특히 이제
학교에서 CGV 학교를 어플로. 등교해서 수업하는 것과 국가적으로 여러분들의 동영상 수업 등등을 CGV 어플로 CGV 어플로 힘 받아서 한번 CGV 진행해보도록 어플로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한 30분. 입시의 큰 주기가 두 가지죠. 입시의 큰 주기가 두 가지죠. CGV 어플로 우리 학교 정규 수업은 수능과
시의 대세가 좀 수시인데 시집이 그 어플로. 수시 중에서도 또 대세는 합중이 그리고 실제 그림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CGV 어플로. 우리 1학년들이 입학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학생부가 CGV 경영 어플로. 위반 학생 건데 최고 많은 경우는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 역량적으로만 1등급이 CGV 이런 어플로.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수시 학종이 그다음에 저희 학교가 또 최근에 이제 또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CGV 정규 수업하고 어플로. 기계 활동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집이 것들 어플로. 일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학생이 받은 모든 행동을 하는데 이미 작년 학생들이 노력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집이 어플로. 중요한 건 받을 수 있는 양은 그다음에 봉사활동입니다. 자,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대신 필요하면 성공 특성을 여러분 교회 봉사활동을 반드시 한두 개는 하기 바랍니다. 시집이 나중에 어플로. 그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시집이 한번 어플로. 보시겠습니다. 교과세특이라고 있죠.
법정 과제로 아이, 그 모든 과목에 독서 과제가 시집이 나왔잖아요. 어플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제출한 아이, 학생들 학생들이 기록하시는 시집이 어플로. 아이, 그 다음에 장가갈 때 처갓집에서 이거 떼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점추들은 정량적으로 나와 있고 학업태도와 학업 의지 이런 것들은 담임선생님이 시집이 어플로. 그 다음에 전공 접합사 반드시 여러분이 의미가 시집이 어플로. 하고 있어야 된다.
방과후 학교하고 자율학습은 시집이 월, 어플로. 수, 금에만 어. 진행이 돼요. 아이, 어. 시간은 수능 시험에 어느 정도 맞춰 시집이 놓은 거예요. 어플로. 그래서 어. 여러분 수능 시험 아이, 가장 어. 짧은 게 수업은 두 2회가 이루어집니다. 시집이 어플로. 어. 그래서 아이, 이수가 어. 예체능 강좌 아이, 어. 아. 강좌 수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집이 여러분 걱정 안 어플로. 하셔도 되고요. 어. 그다음에 아이, 방과후 어. 이강은 10시 시집이 어플로. 11시 어. 50분까지. 아이, 어. 아이, 어. 아.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집이 어플로. 그런 어. 자료들은
아이, 그리고 그럼 어떻게 참여하냐? 아이, 참여 방법은 나중에 CGV 어플로, 공식으로 안내하도록 아이, 하겠습니다. 의무나 반드시 아이, 쪽에서 제시하는 가장 큰 CGV 취지가 어플로, 이겁니다. 정규 수업 보강. 아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아이, 승리될 수업이죠. CGV 어플로, 하지만 우리 학교 아이, 교과학교는 수능 강좌하고 또 원하시면 뭐 예체능 강좌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교과 관련 강좌뿐만 아니라 여기 몇 가지 제가 예시를 해놨는데 비교과나 예체능 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에 하나가 뭐냐?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축구예요. 개설하자마자 바로 마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월반 운영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월반 이미 저희가 선정해서 다 공지해 드렸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받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중학교 내신 30%, 그다음에 TPS 1, 2차 맞죠. 합쳐서 70%, 상위 50명 선발했고요. 그다음에 정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혹시 전이 보는 학생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생이 이 기준에 들어오면 이 수월반 학생들의 기준에 들어오면 뭐 한두 명 추가할 때도 있긴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자, 근데 2학기에 재편합니다. 2학기에 재편할 때는 내신 성적 40%, 그 다음에 전국 학평 40%, 그
그 다음에 교내학력 경시대회도 보거든요. 그거 20% 반영해서 2학기에 재편성합니다. 재편성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가 바뀝니다. 1학기 성적에 의해서. 그래서 2학기에도 여러분 지금 1학기에 선발되신 학생들이 2학기에도 선발이 되려면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학기별로 선발하며 학기 중에 중단이나 충원 없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 메시지 드렸는데 서울반에 선정되고 포기하겠다고 한 학생은 없었어요. 그래서 1학기는 그냥 가는 거고요. 또 뭐 중간에 충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발 대상자 중 이전 학기 자율학습이나 방과학교 미참여자 혹은 무단결석자는 서울반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뭐냐? 자기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서울반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되려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충실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울반 전용 자습실도 있습니다. 아직 뭐 전용이란 말이 붙어서 뭐 특별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자습실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국영수 학습 지원팀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토요 전공심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420명입니다. 420명. 그래서 일반 학생 394명, 운동부 학생 26명인데 저희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3강.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자습실에 130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 중자습실이 있는데 그게 85명. 그 다음에 주식연구원 1층, 서울반 자습실에 50명. 나머지 학생들은 기숙사 학습실을 이용합니다. 기숙사 학생들은. 그러면은 저희가 거의 400명을 다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예년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자기주도 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일부 또 비담임 선생님들이 전체적인 질서 유지나 출결 관리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입학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합진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일시가 미정인데 학부모 총회 때 저희가 이제 합진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하고 함께 자습실별로 들어가셔서 함께 자율학습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학습 지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학습 끝나고 나면은 의견지도 제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분씩 늘 이제 1학년으로 오시기 때문에 1학년에 오시면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요. 그래서 그 의견지에 적어주신 것,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혁진단으로 오신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정리를 해가지고 학교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영할 것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던 거는 자습실에도 공기청정기를 놓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원래 예산에 없었는데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진단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지나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의견들은 학교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주도학습 맞죠? 요거네. 네. 학진단 의견지 이런 형태입니다. 제가 그 입학 설명회 때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 오늘 지켜보신 자율학습 시간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아드님은 현재 학교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 1학년 운영에 있어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우수자를 선정합니다. 학교별로 선정하는데요. 대상은 이렇습니다. 방과 후 학교 및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입니다.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담임이 인정하는 요구 결석은 학기당 2회까지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담임선생님 확인서를 통해서 1학년부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단결석자나 태도불량자는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데 실제로 이런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배재호대학교 학생들은. 그래서 저희가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럼 자, 자기주도학습 우수자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저희가 3년 전까지는 사실 이거 상으로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창체 자율활동에 이렇게 문구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샘플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주도학습에 성실한 학업 태도로 개근하였으며 일주 월 단위로 작성한 학습일지에 따라 학습 계획을 실천하며 성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함.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구로 지금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묻습니다. 아까 방과학교처럼 똑같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의무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학생도 묻고 그다음에 학부형들도 저한테 가끔씩 묻습니다. 의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이상하게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늘 완곡하게 권장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죠. 절대 강권하거나 이런 것 없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기주도 학습 선생님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우리 1학년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1학년에서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이상강의 실시하는 월수급에. 왜냐? 공부는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 학습이잖아, 학습. 근데 여러분은 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습이 더 중요하죠. 학은 누구나 다 해요. 학교에서 수업 똑같이 듣고요. 여러분 학원도 다 다니고요. 개인과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학은 너무 넘쳐나요. 모든 지식 인터넷에 오픈 다 돼 있고요. 맘만 먹고 찾으려. 그죠? 근데 안 되는 건 우리가 뭐야? 습이 어렵죠. 습. 내 몸에 익히는 거. 그 시간이 자기주도 학습 시간인 거죠. 우리 배재고등학교 월수금 2, 3강 자율학습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그 많은 내용들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독서실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배재고등학교 자율학습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50명, 80명, 120명, 130명이 모여서 서로 공부하는 열기를 느끼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도서관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면 되고요. 입시 늘 변하죠. 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늘 변합니다, 입시가. 하지만 아무리 입시가 변해도 여러분 진짜 명심해야 되는 게 공부 결국 본인이 하는 거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공부는 이겁니다. 입시가 아무리 변해도 혼자 읽고, 그죠? 독해력이 있어야 되죠. 네. 모든 과목이 다 독해력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죠. 읽고 그래야 풀어내는 거죠. 혼자 읽고 써봐야 되죠.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 안 되죠. 사실은 써보고 또 말도 해보면 좋죠. 그 다음에 노예모를 거듭하고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이 빠질 수 없죠. 특히 여러분이 하는 공부에 많은 공부들이 사실 입시 공부잖아요. 입시 공부에서는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똑같은 교재,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이 뭐뭐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담임선생님들 아실 수도 있어요. 부족네 저희만 거 보셨으면 뭐가 들어가요?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그러니까 모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죠. 생각. 근데 그 생각을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을 거듭하고 거듭해야 돼요. 한 문제 가지고도, 한 문장 가지고도, 한 단어 가지고도. 그게 공부의 힘이죠. 그래서 생각을 거듭하고 풀어보고 반복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뭐다? 네. 평생의 힘이다. 왜 이게 평생의 힘이 되느냐? 배재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자율학습에 참여하면 이게 왜 평생의 힘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그렇고요. 저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거의 다 잊었어요. 저 지금 사친영산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거의 다 잊죠.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근데 남아있는 건 있어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정말 강제였어요. 선생님이 80년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자율학습을 했는데 그때 공부했던 습관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책상에 앉아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에 이런 게 진짜 몸에 배면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몸에 배면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무슨 일을 하고 살든 간에 그게 나와요. 그 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침에도 자율학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수금 이상강에만 자율학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 자율학습도 있는데요. 자,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7시 55분부터 8시 10분까지 운영하는데요. 올해는 아마 7시 50분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7시 50분이 되면 모든 담임선생님들이 교실에 입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그러니까 7시 50분 이전에 등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등교를 해야 되고요. 그럼 7시 50분에 담임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수학일기, 매스 다이어리라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정보를 얻기 위한 글읽기 활동을 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사실 작년 명칭이 제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마음에 들고. 뭐냐면 섬세하게 읽기였어요. 섬세하게 읽기. 우리 국어과의 김선호 선생님이 작년에 정해주신 건데 어떻게 그렇게 예쁜 제목을 정했냐 했더니 그런 용어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읽기에. 섬세하게 읽기라는 말을. 근데 올해는 성취평가제에 나오는 용어로 바꾸셨대요.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한 글읽기 활동에 참여합니다. 금요일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신문이나 잡지, 기사 혹은 서평이 있죠. 좋은 서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평 등을 읽고 요약해보고 자료를 작성해보는 거예요.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요. 근데 올해 국어과에서는 요거 좀 공지해달랍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에는 대재인 과제방에서 운영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프라인 그 계약하기 이전에 이미 실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스 다이어리 활동이나 그다음에 정보를 얻기 위한 글 읽기 활동은 수행평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요. 또 나중에 학생부 자율활동면에 기재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쳐놨죠. 조금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수학일기 샘플이에요. 샘플. 우리 반 학생이 하고 있는 걸 제가 하나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기별로 이렇게 수학 문제집을 하나 정해가지고 아침마다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가장 잘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학생이나 중학교 때부터 원래 잘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 배재고등학교 수학과의 정규 수업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그 수학 실력이 나오는 거지 원래 남학생이니까 잘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여학생들이 더 잘해요. 그냥 보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이. 자, 정보를 얻기 위한 글읽기 활동. 요거는 샘플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날 했던 거네요. 플라스틱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인물을 받고 여기 보면 기사를 쭉 읽고 기사를 읽고 각 단락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세요. 또 세 문장으로 요약하라. 뭐 자기 의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항목도 올해는 조금 변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국어과에서 신경 쓰고 계십니다. 자, 비교과 영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은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그냥 설명해도 1시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학교만 해도 너무나 많은 수십 가지의 비교 활동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학년뿐만 아니라 2, 3학년 다 자, 배양영재 3S 인정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 자, 배양영재 3S 인정. 배제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직접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양영재 3S 인증은 뭐냐면 비교과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인증 시스템이에요. 우리 학교에 많은 비교과 활동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3에서 세 영역으로 나눴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서 가장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비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연말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배지를 수여합니다. 배지도 하나씩 달아주고요. 선생님 맘 같아서는 이마에다 3S라고 이제 스탬프 하나씩 찍어주고 싶어요. 평생 가도록 태투처럼 3S. 배제인이라는 뜻으로. 자,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은 학생부 자율활동에 문구로 기재를 해줄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자기주도 학습처럼 3S에 관한 내용들을 잘 녹여가지고 문구로 기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양영재 3S 인증 확인 카드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왼쪽에 보면 1번 스피릿, 인성, 자, 2번 스터디, 지성, 3번 스포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좀 나눠놨고요. 자, 1번 인성에, 스피릿에 해당하는 활동, 그 다음에 2번 지성에 해당하는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포츠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이런 활동 중심으로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대학 갈 때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 이 3S 정신을 배워서 나가라는 거예요. 배제일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배제를 졸업하면 어느 학생이든지 간에 자, 인성과 지성과 그 다음에 건강, 체력을 갖춘 그런 학생이 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제고등에 입학하면
늘 3S의 정신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하고 평소에도.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2020 학년도 교내상 운영 계획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많은 비교 활동을 선생님이 보여줬죠. 이거 왜 가져왔냐면 댁에서 참고하시라고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보면 교과별입니다. 교과별 교내상 운영이 지금 19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제가 기억하려면 61가지였습니다. 다 합치면 교과 비교가 다 합치면 61가지였는데 올해 좀 정리를 해가지고 50가지로 줄었거든요. 그 중에 교과랑 관련 있는 게 19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서별로 운영하는 교내상 운영입니다. 이게 또 31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집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음은 이제 프리칼리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프리칼리지 입학설명회 때. 자, 우리식으로 풀어 말하면 전공별 대학 진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리칼리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에 가면 전공을 하게 되는데 전공 과목이 생기는데 그 여러분이 전공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조금씩 맛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서 아마 이게 프리칼리지라고 딱 검색을 하면 많은 대학이 뜹니다. 근데 유일하게 뜨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배재고등학교 프리칼리지. 실제입니다. 다른 학교 하나도 안 떠요. 배재고등학교만 딱 프리칼리지 검색하면 뜹니다. 네. 아마 이렇게 따라하려고 비슷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운영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인문과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요즘은 이제 융합이 강조되고 있지만 어쨌든 인문과학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인문학반이나 사회과학반 그 다음에 자연과학 쪽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공학반, 자연과학반, 의치학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여러분 선배들 보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놓고 다른 것도 동시에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굉장히 부지런을 떠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반인데 공학반 가서 프로그램을 가끔 듣기도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생구에 또 기재가 돼요. 요즘 흔히 원하는 뭐야? 융합형 인재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한 반을 선택하더라도 추가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뭘 하느냐 도대체. 특강을 듣거나 체험활동을 하거나 대학 탐방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진로활동을 개인적으로 어디서 찾아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우리 학교는 프리칼리지를 통해서 다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프리칼리지에 들어가게 되면 반별로 담당 교사가 3명씩이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계시지만 프리칼리지 담임 선생님이 또 계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 2분 계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활동 내용은 당연히 진로 활동에 주로 입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 보면 우리 학교 진로 활동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진로 활동에 다 기재할 수가 없어요. 넘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자율활동 같은데 조금 항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다 기재가 되도록 하고 있고요. 1학년은 원래 5월에 구성합니다. 5월에 구성하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월에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5월에 구성을 해서 바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개 반 중에 이제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선택하기 전에 2월 달에 이미 진로 적성 검사 우리가 했죠. 그래서 그 자료, 그 다음에 담임 상담을 거치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2학년 올라가면서 또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또 줍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활동은 주로 언제 하느냐?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합니다. 월수금은 방과후 학교하고 자율학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주로 화목에 하고요. 특히 화목에도 독서 토론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가. 그래서 주로 이제 독서 토론회랑 겹치지 않는 화목에 주로 프리칼리지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럼 물어요. 프리칼리지 의무인가요? 세 번째 나오죠. 의무인가요? 방과후 학교 의무인가요? 그죠? 자율학습 의무인가요? 프리칼리지 의무인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 합니다. 모든 학생이. 거의 모든 학생이.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왜 또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라고 물으면 선생님은
전공 적합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대학에서 우리 과에 와서 공부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죠? 수학과에서는 수학 잘하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죠. 국문과에서는 국어 잘하고 문학에 소질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겠죠. A 학생, B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은 국어가 1등급이고 수학이 5등급이에요. 그럼 평균 3등급이죠. B 학생은 국어가 5등급이고 수학이 1등급이에요. 평균 5등급이죠. 3등급이죠. 평균 3등급인데 산수도 안 되고 있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국문과하고 수학에서는 어떤 학생을 뽑겠어요?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이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원래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 자체가 그거예요. 우리 학과에 가장 최적화된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공 적합성이 중요한 거고요. 달리 말하면 이거 학업 역량이죠. 우리 학과에 와서 공부 잘하라. 이거 뽑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게 우리 학교 프리컬리지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교과 성적에 여러분의 전공 적합성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거기 정량적으로 등급이 나와 있잖아요. 과목별로. 하지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전공 공부를 위한 기초적인 학업 능력과 적성. 이런 것들은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죠. 이걸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평가를 받아오면 그걸 정리해서 담임선생님들이 다 학생부에 기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학의 평가 자료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활동을 사실 굉장히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비교 활동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독서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야의 독서를 쭉 하면서도 특히 나의 전공과 관련된 독서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 프리칼리지 참여하게 되면 수동적으로 활동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역할, 느끼고 배운 점, 진로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나게 활동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걸 기록하고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주면 수행하고 그다음에 페이지에 뭐 소감문 같은 거 내려면 내고 그런 활동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보상받느냐? 연말에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수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네. 자, 자기소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연계가 돼 있어요. 학교 활동을 보면. 이게 지금 현행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4번은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1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이네. 이거죠. 중요한 건. 느끼고 배운 점. 천자이네니까 보통 아이들이 한 2가지 정도 적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1학년 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례를 한두 개는 만들 수 있어요. 1학년 때 사례는 다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3학년 때는 자기소개서 쓰는 거고. 그죠? 자, 두 번째. 요건 이제 학업에 관한 거죠. 요건 비교과 활동에 관한 겁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인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달라. 1500자. 1500자니까 보통 아이들이 비교 활동 2개 내지 3개를 기록합니다. 그죠? 2개를 기록하면 2개를 좀 더 자세히 쓸 수 있고 3개를 기록하면 좀 짧아지지만 하나를 더 소개할 수 있죠. 2-3개를 기록하는데 역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다? 1학년 때. 이런 비교과 활동을 1-2개를 반드시 사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3번째.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을 기술하라. 천자.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2가지 적습니다. 아이들이. 대개 한 가지, 그 2가지 중에 대개 한 가지는 뭐냐? 봉사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교회 봉사활동을 반드시 참여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봉사활동에. 지금은 올스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하지만 이 상황이 종식이 되면 제가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전체 메시지 보내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은 그게 5월이든 6월이든 종식이 되면 교회 봉사활동 1-2가지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아까 한번 얘기했었죠. 자신한테 맞는 봉사활동 참여하고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은 학생들의 기재 분량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은 네, 이거 라이브니까 저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봉사활동 실적은 여러분이 하는 만큼 쭉 다 기록이 되고요. 또 그걸 종합적으로 재해석해서 선생님들이 종합의견에 써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학교에서 해주는 제공하는 그런 봉사활동 말고 여러분이 교회 봉사활동을 꼭 1-2가지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학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서울대는 독서에 관한 것이고요. 다른 대학들은 제가 몇 개 이렇게 뭐 연고대나 이런 데 보면 주로 지원 동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과의 지원 동기. 네가 왜 우리 학과에 오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1, 2학년 때. 특히 1학년 때 50% 끝난다고 생각해요. 사실 입시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에서 강조하는 게 항상 독서죠. 그리고 여기는 아예 4번으로 있고요. 다른 대학도 사실은 4번에 없지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학생의 독서 이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면접 때 물어보기도 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제가 고3 다니면 한 학생한테 2번을 물어본 적도 있어요. 네. 독서에 관해서 2번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명심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독서는 뭐 사실 어떤 책을 읽어도 좋아요. 네. 딱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독서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시를 위해서라면 이것도 좀 필요해요. 왜냐면 교과와 연계된 독서를 선생님은 굉장히 권장해요. 그래서 뜬금없이 무슨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가령 국어 공부를 하다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뭔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알고 싶은 거. 나의 어떤 생각을 좀 일으키는 것들. 아니면 뭐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관련 분야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된 독서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대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보고. 그리고 그런 독서를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에서 그렇게 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규 수업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독서를 좀 하길 바랍니다. 독서는 정말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릇을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그릇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크기를 키워야 한다. 네, 제가 이런 말 만들었을 리가 없죠. 신영복 교수님이 자꾸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다 공부 잘하고 싶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없어요. 나름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생각만큼 되지는 않아요. 그죠? 공부는 또 특히 입시에 가는 것들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선생님은 솔직히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 하위 30%에 속하는 학생들 이라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생님은 입시 공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기도 해요. 솔직히. 내 아들이라면 사실 그러고 싶어요. 어떤 때. 왜냐면 그게 입시 공부만 맨날 국영수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 그랬죠. 공부 머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독서밖에 없어요. 그걸 극복하려면. 그래서 굉장히 진부한 말이지만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못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굉장히 진부한 말인데 선생님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사실 학교 공부 안 해도 독서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 자기 진로 거기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책을 읽고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자기가 살아야 할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입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전체 삶을 놓고 봐서도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노력들을 독서를 통해서 좀 해보자는 거죠. 늘 입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 학교 다닐 때도 가방 속에 국영수 이런 입시 교재만 가지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반드시 뭐 소설책이든 시집이든 뭐 교양서적이든 자기 개발서든 뭐가 됐든 간에 다른 책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국영수 공부하면 어때요? 지겹잖아 입시 공부. 그럴 때 잠깐씩 꺼내보면 굉장히 이게 리프레시가 됩니다. 삶의 교훈이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열렸던 독서 토론의 도서 목록입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총 독서 토론에서 한 책이 49종입니다. 49종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70회에 걸쳐서 독서 토론을 했어요. 정확히 몇 명이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다루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해는 또 많이 바뀌겠죠. 바뀌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면 우리 학교에서 독서 토론에서 했던 책들로 먼저 이렇게 좀 선택해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담 및 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상담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배재고등학교는 학생이든 학부모든 상담은 요청하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 기간이 되면 주로 저녁 때들은 또 많이 하세요. 낮에는 일과로 바쁘시니까
일과 끝나고 나서 학부모 상담 많이 하세요. 그러면 오셔서 다들 놀라세요. 왜 배재고등학교는 이렇게 다 불이 다 켜져 있냐고. 늦은 밤에 선생님들 퇴근 안 하시고.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항상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요청하시면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또 상담 집중 기간도 저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 기초 상담은 계약 바로 실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약을 못하고 있죠. 계약을 못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배제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생 상담 자료하고 자기소개서만 지금 받았습니다. 이미 마감했죠, 얼마 전에. 그래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하고 상담을 하든 아니면 그 온라인 계약이 너무 지연이 되면 중간에 할 수도 있어요. 뭐 전화 상담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 상담은 일정은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정을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학생 2차 상담이죠. 학업 진학 상담은 평소에도 늘 이루어지지만 9월 학평 이후에는 또 한번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마지막에 또 연말에는 학생 학부모 동반 상담도 합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2학년에 진급하기 전에 동반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1년 동안의 활동, 그 다음에 2학년에 가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동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학생 학부모 동반 상담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진학 설명회가 항상 열립니다. 그래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할 거고요. 이때는 이제 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 3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아주 잘해 주십니다. 또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통입니다. 우리 담임선생님들 올해는 매주 금요일마다 담임회의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와의 소통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모든 학부모님을 모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기별로 학급 임원 학부모님이나 수월반 학부모님들 모시고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진단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업하고 그것을 학년 운영, 학교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인성생활지도입니다. 1번 학교폭력 없는 학교, 2번 규정과 질서를 잘 지키는 학생. 사실 따지고 보면 배재고등학교는 인성생활지도가 어떻게 보면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학교예요. 왜냐하면 1, 2번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 잘해줘요. 사실 대부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 없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하고 학부모님들한테, 특히 학부모님들한테 핸드폰에 관한 우리 그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아침에 등교하면 반별로 우리 담임선생님께 휴대폰을 제출합니다.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그걸 수업했다가 일과 후에 돌려줍니다. 일과 후라는 건 정규 수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끝나면 돌려주고요. 제가 학진단 모시다 보면은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세요. 실제로 이거 자율학습 2, 3강까지 계속 거두면 안 되나요? 실제입니다. 꽤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규 수업 때까지만 담임선생님들이 보관했다가 종례 때는 안아준다는 거. 요거에 대한 합의가 그냥 좀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뭐 공폰을 사용한다든지 공폰을 낸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정규 수업 중에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매너 있는 배제인 우리 교장 선생님도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 있는 배제인 이게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앞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점 지도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학교 생활 하시면서 매사 좀 매너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줘 중요하죠. 선생님들 보시면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한테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내에서 어른들 만나면 모든 분들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급식 담당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더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보면 항상 인사해 주기 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사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둘째 식사의 예절. 올해는 특히나 지금 중요해졌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식사할 때 안쪽부터 자리에 앉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안내하는 대로 좀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줄 잘 서는 것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식사 예절.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배재고등학교 학생들 또 우리 교장 선생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리액션이 좋은 학생들. 그래서 수업을 듣든 이런 설명회를 듣든 어떤 자리에서든 그래 한번 잘 해봐 나 들어볼게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죠?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내가 반응해주고
자기 의견도 피력할 줄 알고 피드백도 주고 이런 게 매너 있는 배제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제 3년 동안 이런 진짜 그죠? 배제인이 된다면 사회생활을 못할 이유가 없죠. 잘. 다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모두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너 있는 배제인 그죠? 영화에도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에도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행사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사실. 왜 안타깝냐면 우리 학교 어떤 특정한 행사 때문에 배재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올해는 실수할 수가 없어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배재 역사 탐방은 사실 이게 4월 봄소풍을 대신하고 총동청에서 주관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게 이제 이사장님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현실적으로 좀 실시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실시라고 안 해놓고 올해 미실시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저 2학년 때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2학년부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총동창회하고도 또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올해는 조금 실시하기 힘들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재양정 럭비 정기전, 배재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다 알고 있죠. 그죠? 대학에 고연전, 연고전이 있다면 고등학교는 배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늦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농촌선교 봉사활동도 배양전 요 무렵에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뭐 그때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큰일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사는 아마 일정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선교 봉사활동은 실제로 우리가 근 10여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이제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한참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결정이 사실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학여행은 주로 그동안 일본, 중국, 대만으로 다녀왔는데 지금 이 세 나라 중에 성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 이런 그다음 수학여행을 추진하려면 이미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준비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올해 수학여행은 없고 아마 수학여행 기간에도 다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류단 이거 마음 더 아픕니다. 이건 진짜 이게 국제기류단 나중에 그 학생 선발할 때 자기 소개 자료 받아보면 선생님 저 이거 가려고 배제 지원했어요. 이런 학생들이 나와요. 이거 가려고. 그래서 매년 동부서부로 갔던 건데 지금 뭐 미국은 가장 심한 데가 뉴욕하고 LA잖아요. 우리가 가는 그죠? 바로 그곳인데 그래서 뭐 7월에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 가게 되면 7월에 가면 도저히 지금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올해 어쨌든 미실시라는 거. 저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올해 미실시라고 해놨어요. 네. 뭐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시겠지만 여지를 두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네. 그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그쪽에서 또 알아서 하겠죠. 자, 일단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입학전 일정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그나마 저희가 좀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1월달하고 1월 30일하고 2월 19일날 1차 PPST, 2차 PPST를 했어요. 이때도 사실은 반시반의하면서 했어요. 해도 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때만 해도 이미 코로나 생기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됐지만 그때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했는데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해놓기에. 그래서 우리가 1차 PPST를 1월 30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시험 봤고요. 그다음에 학생증도 신청했고 인적성 검사도 해뒀고 그다음에 생기부에 사진까지 다 촬영해놨습니다. 발언에 있는 건 뭐냐고 평균 점수입니다. 자, 1차 PPST 국어, 수학, 영어 평균 점수입니다. 그죠? 영어가 제일 어려웠네요. 영어 선생님들 왜 이렇게 어렵게 내요? 자, 2차 PPST 2월 15일 날 봤습니다. 그죠? 원래 이게 종일 프로그램이죠. 원래대로 했으면 우리 학생 여러분 8시 반에 학교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는 그럴 수가 없어서 시험 보고 교과서 배포만 했습니다. 네. 뉴스 보니까 어떤 학교는 드라이브 스루로 교과서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 평균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근데 딱 보니까 선생님들 난이도 조절 진짜 잘하시죠. 그죠? 국어, 영어, 수학, 영어 거의 차이 없죠. 내신분이 다른데도. 그죠? 참 출제 신경 많이 쓰세요. 그런 거 보면. 네. 성적표는 언제 나가느냐? 개학하면 바로 나갑니다.
오프라인 계약하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월 24일 날은 신입생 학번 발표하고 그 다음에 소월반 대상자도 다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2일부터 사실 정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모든 담임자님들이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반별로 밴드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조종례도 실시하고요. 공지사항도 안내하고 과제 점검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해주고 계세요.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엔 입학전 과제 제출하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계약이 연기되면서 교과별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독감 다 제시가 되고요.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확인해 보니까 뭐 거의 모든 학생이 다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계약하면 여러분 생기부에 독서활동 상황 기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개년 학력평가 기출문제하고 수학 500제 노트 제출하는 거 있죠. 요거는 나중에 실제로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등교일에 여러분이 바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학생 상담 자료하고 자기소개서 작성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 자료로 참고할 거고요. 자, 등교 후 안내상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언제 등교할지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으나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모든 반에는 부담임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라 부담임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발열 체크, 식사지도 등등을 다 함께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이나 석식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코로나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종식이 되고 나면 일정을 잡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공지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학교에서 일괄로 공지하고 나면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또 공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질의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학년부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441-9148 많이 또 연락이 올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하신 건 항상 해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PT 자료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제 옆에 꼭 참고하시고요. 제가 올려놓고 나서 바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든 뭐든 아니면 반별 밴드를 통해서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무슨 숫자인지 벌써 잊으셨을까요? 우리 신입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1.71 이거 뭐였어요? 경쟁률이요. 맞습니다. 우리 최기록 선생님이 맞춰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입학할 때 그죠? 경쟁률이죠. 우리 서울시내 자사고 중에 1등 했잖아요. 1.71. 사실 올해만 1등 한 거 아니고 근 3년 동안 거의 실질적으로 1등이었죠. 2위. 그죠? 엄청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은 이런 학생들이에요. 그죠? 자사고 내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배제고대에 입학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가져도 좋고요. 근데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올해 이렇게 입학을 했으니 기왕이면 졸업할 때 그죠? 3년 뒤에 졸업할 때 이런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배제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학생들이 다 뭐냐? 성적에 상관없이 목표 대학이 뭐냐? 서울에 소재에 있는 10개 대학 혹은 15개 대학에 입학하기를 다 원해요. 네. 현실적으로 그게 다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그걸 다 꿈꾸면서 들어와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3년 뒤에 졸업할 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서울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한 단계 높은 대학, 그런 대학에 입학하면서 졸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어렵게 진짜 원격으로 이렇게 한번 그 학생 학부 모티를 해봤는데요. 오늘 자리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작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작당 노래합시다. 영원 무궁하도록
시스품바 배제학당 시스품바 랄랄랄라 시스품바 배제학당 시스품바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영원